이제 일상생활에서 200일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암에 걸린 장기를 만지거나 자극하면 안 돼요. 절대로요. 이 갑상선 같은 경우는,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목을요, 항상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. 목 자체를. 이 갑상선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목 자체를 항상 이렇게 한 1년 정도는요, 지금부터요. 이렇게 목에 찬 기운이 안 들어가도록, 그게 제일 중요해요, 갑상선 같은 경우. 그래가지고, 그거를 항상 신경 쓰시고, 이렇게 목 이렇게 만지시거나, 가끔 그러시죠? 이러시지 않는 게 참 좋아요.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, 그리고 찬물로 샤워하지 마시고, 이쪽 같은 찬 기운이 안 들어가고, 목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, 이게 제일 좋아요. 동생분 같은 경우 폐암 같은 경우는 폐를 만지거나 자극하지는 않지만 폐가 어떻게 하면 자극이 되죠? 여기 써 있죠. 가쁘게 이렇게 숨을 쉬면 하잖아요, 그렇죠? 찬 공기 같은 거 마시면 갑자기, 그리고 가쁘게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폐가 쉬어야 돼요. 폐가, 우리 장기는요,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이 근육의 특성이,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암은요, 예를 들어 뭐 폐가 이만하거든요. 엄청 커요. 근데 암은요, 요만하거든요, 사실은요. 얘가 실제로는 정상 조직이, 갑상선도 마찬가지예요. 실제로 보면은 갑상선이 요만하겠죠? 요만한데 암 보면은 암 일기이기 해봤자 사실 굉장히 1%도 안 돼요. 그럼 실제로는요, 정상 조직이 훨씬 많죠. 그러면 이 폐 입장에서 또는 갑상선 입장에서는요, 이 암은요, 내 몸에 난 상처예요. 그죠? 이 암 자체가. 내 몸에 난 상처고요. 우리 장기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근육의 특성이 뭐냐면요, 자기 스스로 장기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, 우리가 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이 시간을 주고 얘가 힘이 있어야 돼요. 근데 폐가 약해져 있으면은 얘를 치유를 못 하는 거예요, 상처 자체를. 원래 그런 능력은 있어요. 근데 폐가, 보세요. 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, 폐가 숨을 쉬어야 되면은 폐가 이렇게 있는 게 폐 입장에서 편하겠어요? 이렇게 있는 게 폐 입장에서 편하겠어요? 쭉 펴야 되겠죠. 왜냐하면은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요, 폐가 쪼그라들어가지고요, 얘가 숨을 쉬려 그러면은요, 산소를 들여 마시는 그 노력을, 힘을 못 쓰고요, 뭘 하는 데 쓰냐면요, 주변 장기를 밀어내는 데 써요. 힘 자체를. 그러니까 폐의 가장 큰 역할인 산소호흡과 혈액순환, 이쪽에다가 실질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,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폐에 난 상처, 폐암을 고쳐야 되는데 힘이 있단 말이에요, 원래는요. 근데 얘가 맨날 하는 일은요, 찌그러진 장기를 피는 데 다 써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폐 자체를 고생시키면 안 돼요, 폐암 환자분들.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게 헐떡거리는 거예요, 폐암 환자분들. 폐암 환자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호흡 자체를 안정시키는 거예요. 깊고 길게. 숨 자체를요. 그거는 노력하면 제일 빨리 돼요, 근데. 감사하게도. 그러니까 그런 노력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 폐암의 경우는 가쁜 숨을 쉬지 않도록 운동은 천천히, 공기가 나쁜 거 당연히 피해야겠죠. 담배 같은 거 피면 안 되실 거고. 허리하고 어깨 펴야 되고, 똑바로 누워야 되고, 우리 잘 때 쭈그려서 자니까 호흡을 길게 해야 되고, 이런 노력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몸의 본질적으로 폐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. 폐는 스스로 자기 상처를 고쳐요. 그거를 못 기다리고 억지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그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같이 해주면은,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고,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이런 노력들이 저희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똑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,
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, 면역력과 가장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장하고요. 이 폐거든요. 그 폐암일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암에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모든 건강에 가장 중요한, 그러니까 이 대장하고 그 다음에 이 폐인데요. 이 폐는 폐활량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장 빨리 올려줄 수 있어요. 아주 그 노력이 뭐냐면은 여기 이 페트병 있잖아요. 이 페트병 가지고 폐활량을 늘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걸 다 드시고 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쪼갤 수 있어야 돼요. 찌그러뜨릴 수 있어야 돼요. 예, 손으로 말고 입으로요. 그 다음에 이걸 또 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마셔가지고 쪼그라뜨려야 돼요. 불고 쪼그라뜨리고 불고 쪼그라뜨리고 풍선 가지고 하셔도 돼요. 이거를 자꾸 하셔야 돼요.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폐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. 폐활량은 노력하시면 한 달에 2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어요. 이 차이가 커요. 그리고 이거는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여기 빨대 호흡이라고 있는데요. 이거는 우리 그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젓는 거 있잖아요. 젓는 이렇게 조그만 관처럼 된 거 있잖아요. 잘못하면 혓바닥 튀는 거요. 그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코로 숨을 쉬고요.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그걸로 내뿜는 거예요. 빨대 이렇게 두꺼운 거는 너무 쉬워서 안 되고요. 그걸로요. 코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숨을 쉬고 그걸로 이렇게 내뿜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내뿜으면 10초, 20초 동안 천천히요. 그러면은 1분에요. 숨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까지 쉴 수 있거든요. 이걸 통해서 폐활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요. 아니 입에다 불고. 입으로. 네네네. 그러니까 숨은 코로 들여 마시고 내뿜는 거는 빨대를 이용해서. 예. 아니면 심심할 때는 이렇게 물을 한 잔 컵에다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 물 가지고 이렇게 뿜어내셔도 돼요. 이런 노력들을 좀 하세요. 꼭 하세요. 폐암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지금 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. 깨어있는 동안 아까 허리하고 어깨 말씀드렸고요. 핫팩 같은 경우 이렇게 배에다가 항상 이렇게 해놓는 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핫팩 되게 싸잖아요, 요즘요. 그거 사실 그거 어느 거보다 가장 쉬운 건강법인 것 같아요. 허리하고 어깨 펴주고 그 다음에 핫팩을 배 밑에다가 단전이라 그러죠. 자궁 위에요, 자궁 위 말하자면. 여기다가 이제 항상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즘은 핫팩이 한 10시간, 12시간 가니까 하루에 2개? 그러니까 한 번 붙일 때 2개 정도 붙여가지고요. 땀이 뻘뻘 나오게, 평소에. 그러면 이제 손발 찬 거라든지 이게 면역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.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이제 그 체온이 좀 낮아요. 이거를 제가 항상 시켜요.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체온이 낮으신 분들은 이걸 꼭 하시고요.